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초창기 때 센트럴이 이제 리스 계약으로 치고 나가면서 콘도를 엄청 많이 팔았어요, 외국인한테. 그리고 나서 그걸 보던 한 7, 8년 전, 한 6, 7년 전부터 골든시티도 이제 임대 계약으로 판매를 하기 시작했고, 다른 큰 콘도 프로젝트들도 장기 임대시로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는 뭐 현재도 그렇지만 콘도법이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팔기 시작을 했고, 정부도 어떻게 보면 묵인을 했어요. 왜냐하면 세금을 받았거든요. 그냥 그 계약서 그냥 외국인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계약서를 내표소에 가서 내도 세금을 다 받고 그냥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탈, 타임시티, 뭐 스타시티, 제임스 같은 경우는 부지가 좀 달라요. 부지가 이제 개인 부지, 그러니까 부지 자체가 아예 외국인이 소유가 안 되니까 안 됐고, 그리고 정부랑 어떤 그 지분 관계가 있어가지고 외국인한테도 안 팔았어요. 네.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게 조금 바뀌는 게 뭐냐면, 이건 좀 뭐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면은 크리스탈 같은 경우 최근에 미분양에 대해서는 다시 외국인한테 팔 때 장기 리스로 또 팔았습니다. 네, 파는 거를 허락을 했어요. 이거는 저희가 전화를 해서 확인해서 맞는 부분일 것 같고요. 타임시티도 그 못 팔게 했다가 최근에 제가 들리는 소리가 뭐냐. 외국인이 지금 미분양을 사게 되면 오피스에서 리스 계약을 써줄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또 얼핏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리스탈은 맞고 타임시티는 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 어쨌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좀 약간 또 100유닛, 그러니까 100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 한 동짜리 어 이제 큰 콘도 프로젝트를 할 수가 없죠. 이제 좀 약간 중소형 콘도들도 외국인한테 이제 임대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직접 확인한 건데, 8마일 양곤 호텔인데 그 뒤편에 보시면은 한 100세대 정도 될까 하는 한 10층, 한 12층짜리 콘도 프로젝트가 있는데, 제가 가서 이제 미팅을 해보니까 외국인이 살 수 있다라고 하고 외국인한테 리스 계약으로 계약서 써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양곤에 지금 뭐 저는 일단은 그 뭐 소규모 콘도들은 잘 방문을 안 하는데, 그 한 군데 방문하는 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니까 아마 다른 지역의 한 동짜리 프로젝트들도 외국인한테 파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조금 변경이라기보다는 뭐 이런 추세도 있다. 좀 작은 한 동짜리 콘도들도 외국인한테 리스로 팔고 있다. 라고 제가 또뭐 설명을 드리고요. 하지만 이제 좀 다소 복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좀 그 외국인이 살 때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그건 어떤 경우냐. 이제 제임스 콘도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이 부지 자체가 정부 부지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한테 아예 안 팔았어요. 현지인 이름으로만 팔았고 현지인만 와야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잼스에서도 미분양 콘도 물건을 자기들 물건을 외국인한테 살 수 있게 해줬어요. 계약을 장기 임대 계약으로 이렇게 해줘가지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미분양 물건을 외국인이 와서 사면 자기들이 개런티를 해줘서 외국인 명의로 이렇게 해줘요. 근데 예전에는 현지인한테 팔았다고 했잖아요. 그 현지인 물건을 외국인이 계약을 해서 오피스에 오면 이 오피스에서 명의 변경을 안 해줍니다. 인정을 안 해줘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기존에 팔았던 현지인 물건을 외국인이 사면 개발사, 디벨로퍼에서 오피스에서 보증을 안 해줍니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예 초창기부터 더 센트럴 콘도처럼 외국인한테 리스로 팔았던 콘도나 아니면 콘도 자체가 BOT 프로젝트여서 골드시티나 아니면 레이크스위처럼 BOT 프로젝트여서 였는데 현지인한테만 팔았다가 중간에 다시 외국인한테 리스로 팔았던 콘도들은 외국인이 갔을 때
미분양 물건을 매매를 하면 리스 계약, 장기 임대로 살 수가 있고, 또는 이미 분양사가 팔았던 현지 물건을 외국인이 매매 거래를 해도 그 계약서를 가지고 오피스에 가져가면 오피스에서 명의를 넘겨줍니다. 외국인으로요. 그거를 개런티를 해줘요. 근데 잼스나 크리스탈처럼 어떤 정부랑 이렇게 부지 관계가 있다든지 아니면 정부 부지가 아닌 프로젝트들은 처음에 현지인들한테만 팔았잖아요. 이런 콘도들은 미분양 물건을 최근에는 외국인한테 리스 계약으로 해주긴 하는데, 초창기 때 자기들 아니면 예전에 팔았던 물건들, 현지인이 산 물건을 외국인이 거래를 해서 그 계약서를 가지고 오피스에 가면 자기들이 개런티를 안 해줘, 명의 변경을 안 해줍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오피스 물건을 살 때는 클리어하죠. 그냥 그 분양사무소 가서 외국인 살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봐서 살 수 있으면 그 절차를 확인해서 계약을 하면 되는데, 현지인 명의로 된 계약, 그 콘도를 사고 팔 때는 반드시 오피스에 가서 꼭 확인을 해봐야 돼요. 본인이 외국인인데 현지인 물건을 사고 싶다. 그럼 샀을 때 이 계약서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오면 오피스에서 내 이름으로 외국인 이름으로 명의 변경을 해주냐 라고 확인을 한 다음에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해하시죠? 네. 사실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도 그냥 뼈대만 얘기하고 뭐 자세히 얘기하려면 뭐 많은 부분 더 붙여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너무 이제 이 내용이 지루해질까봐 일단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고,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계속 관련된 내용을 올리면서 살을 붙이겠습니다. 또 의견은 좀 이제 저는 이제 걱정을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잠시만요.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법 제정을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지금 콘도법이 안 나왔는데, 그럼 콘도법을 언젠가는 미얀마 정부에서 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법을 만들 때. 그 이유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를 자세히 들었으면 이해를 하실 텐데, 이노시티나 일부 콘도는 외국인 매입 퍼센트가 아주 많아요. 50%, 하물며 뭐 70%가 넘는 콘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1편에서 말씀드린 베트남은 30%, 뭐 저기 방콕은 49%까지 외국인이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각 나라마다 콘도를 100% 외국인이 사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자산을 보호를 해야 되고 현지인도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보통 30%, 50%까지 외국인이 콘도 프로젝트 중에 유닛을 살 수 있다라 뭐 이렇게가 지금 동남아에 보통 나오는 법인데, 미얀마에서는 이미 일부 콘도들이 50%가 아니고 뭐 70%까지 팔았어요. 그럼 이제 법을 개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 또 BOT 부지가 아닌 이제 개인 소유의 땅이나 소규모 콘도들도 막 분양을 해버렸어요. 외국인한테. 그러면 미얀마 정부에서 원래 콘도법을 만들 때 뭐 2에이커, 3에이커 어느 에이커 이상, 그리고 몇 층의 이상, 뭐 이런 걸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미 다 팔아버리고 정부는 세금을 받았으면 나중에 법을 개정할 때 이런 콘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가 제가 생각할 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세금은 이제 다 받았었고요. 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콘도법이 나올 때 태국이나 베트남을 따라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게 되면 기존에 그거랑 안 맞는 콘도들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유예 기간을 두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없으면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법 자체가 현재 있는 모든 콘도들이 인정을 하되, 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콘도들은 이렇게 하라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베트남이나 방콕을 따라서 외국인은 뭐 49%까지 프로젝트당 유닛을 허용하고, 뭐 2에이커 이상 프로젝트만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몇 세대 이상은 외국인이 살 수 있다라고 나오면서 그 밑에 유예 기간으로 이거에 합당하지 않은 콘도들의 경우는 뭐 5년, 10년, 20년 유예 기간을 두겠다 라고 하면서 차츰 충분히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죠.
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뭐 모르죠. 네. 네. 네, 어쨌든 오늘은 저기 뭐 10년, 한 15년간의 미얀마 콘도들이 어떤 식으로 매매가 됐고, 뭐 대략적인 역사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현재 상황도 설명을 드렸고, 제가 막 콘도 이름을 막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감히 안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미얀마에 와보신 적도 없고, 뭐 콘도를 매매한 적도 없고, 뭐 이름만 들으면 잘 모르실 텐데, 이런 콘도들 하나하나는 제가 또 앞으로 계속 비디오를 찍으면서 자세히 설명을 또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현재상은 이렇다. 네. 이만 2편은 마무리하고 또 3편에서 뵙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이크를 빨리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마이크가 없어서 목이 아파라 좀 크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어떤 분이 댓글에 목소리 너무 작아요 막 이러셔가지고. 네. 곧 구입할 테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